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상한쌤의 요리비 책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말 특별한 요리, 훌륭한 셰프님과 함께 할 텐데요. 이 세상에 참 보기 드문 그런 요리를 소개해 올릴 것 같은데요. 오늘 요리를 개발하신 셰프님 소개하겠습니다. 숭이여고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진학 지도 선생님이신 김진훈 셰프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숭이여고에서 진로를 가르치고 있고요. 올해로 한 17년 차 되겠습니다. 김진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정말 이 요리, 오늘 소개해드릴 요리는 이 세상에 현재 존재하지 않는 요리라면서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낯선 네. 요리인데요. 어떤 요리입니까? 와우. 네, 한반도 평화체제에 따른 남북교육협력 방안입니다. 야, 한반도 평화체제에 따른 남북교육협력 방안. 야, 이거 제목부터 이거 장난 아닌데요? 살벌합니다. 특히 부제가 개성 평화학교 설립 프로젝트. 개성의 평화학교를 설립하는 요리예요. 아니 이거 국정원 허락 받은 겁니까 이거? 아직 국정원의 허락을 받진 못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방송되면 되는 거야? 어떻게 이거? 계획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몽상에 불과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계획이 필요하다. 언젠가 북한이 열리면 우리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플랜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출발은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가 1903년 북한에서 설립되었다가 한국전쟁 후에 서울에서 재건을 한 학교인데요. 숭이여고가요? 네. 그렇군요.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젠가 다시 이제 북한과 교육적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2016년도에 북한의 학교를 만든다면 어떤 남북 교육 협력을 할 수 있을까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중단되어 있었던 개성공단이 열리게 되고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남북 간에 뭔가 교류와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이참에 좋은 교사에서 남북 교육 협력 방안을 만들어보자 라는 차원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다음에 2018년도는 거의 우리 통일될 것처럼 분위기 장난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이 책을 쓸 때만 하더라도 정말 꿈에 부풀었었습니다. 그랬군요. 굉장히 이 구체적인 계획이 바로 실현될 것 같은 정말 기대를 가지고 작성을 하다가 뉴스를 보면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하다가 지금까지 왔어요. 네. 그래서 책을 연구를 종료하는 시점이 처음 연구를 시작했던 시점에 비해서 많이 늦어졌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 그리고 새로운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네네. 이제는 이 책을 공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네. 레시피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어떤 이 목차로 되어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1장은 문익환 목사님의 시 잠꼬대 아닌 잠꼬대로 시작하는데요. 역사를 살아간다는 건 말이야 온몸으로 분단을 거부하는 일이라는 문익환 목사님의 시로 시작을 합니다. 통일이 아니더라도 한반도 평화체제에서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일들을 담고 있고요. 2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남북 교육 협력 방안에 대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특히 북한의 교육 과정과 남한의 교육 과정을 분석하고 남북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과목부터 예를 들어서 외국어, 수학, 과학부터 한번 교류를 시작해보고 점진적으로 사회, 경제, 역사 이런 부분까지 확장할 수 있겠다라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개성공단의 의미와 그 역사적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았고요. 일본 개항기의 요코하마, 또 중국 개혁개방의 관문이었던 선전과 같은 모델이 개성
이루어질 것을 이제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개성공단의 학교를 만든다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부, 민관, 그리고 좋은교사에서 이런 구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학교를 만들어보자라는 계획을 담고 있고요. 부록으로는 개성평화학교에서 다뤄볼 수 있는 수업의 한 사례를 담아보았습니다. 이야, 장난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듣는데 지금 소름이 돋아요, 소름이. 와, 여기 보면 저 처음 봤거든요. 북한의 중학교 교육과정은 저 처음 봤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김일성에 대해서 160시간, 김정은에 대해서 148시간, 김정숙에 대해서 42시간, 김정은에서 81시간 필수 이수 시간이 있네요. 처음 봤습니다, 제가. 야, 이렇게 북한 교육과정, 우리 교육과정 거의 시수표가 지금 다 나와 있고요. 뒤에는 그래서 만들고 싶은 학교, 막 그 학교 건축과 운영, 평양 숭의여고 사진도 막 나와 있고요. 와, 정말 그동안 사실 코로나 때문에 북한 생각 하나도 못 해봤거든요, 저희가. 코로나만 생각했지. 근데 이걸 보면서 맞아, 우리 불과 1, 2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통일 생각했었지. 그 생각이 지금 막 스쳐 지나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북한 교육이라고 할 때 북한은 이제 교육을 어떻게 보면 체제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네. 혁명 역사라든지 그리고 정치 사상이라든지 이런 과목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죠. 한편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북한은 경제 성장을 위해서 또 교육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제 유지와 경제 성장의 이 두 마리의 토끼를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 보고자 하는데요. 2018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 연설을 보면 경제 성장을 위한 교육 혁신 방안을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북한의 새로운 교육 변화를 남한의 선진적인 교육이 같이 참여하는 방법이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내용으로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물론 북한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성공단에서 수업을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체제에 관한 정치 사상이라든지 혁명 역사는 그거는 북한의 뜻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수업을 하시되 그럼 우리가 건들 수가 없죠, 사실은. 예, 건들 수가 없으니까. 수학, 과학, 그리고 외국어, 그리고 협동학습이라든지 또 프로젝트 학습이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좋은 교사에서 굉장히 좀 많이 만들어낸 이런 선진적인 수업 방식들을 북한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용해 보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장난이 아닌데, 그런데 내가 근무하는 학교가 무슨 북한에서 저기 있다가 이렇게 온 학교든 뭐든 그렇다고 해가지고 좀 낯선데요. 어떻게 진로 선생님께서 이런 연구를 이렇게 깊이 있게 하시게 되셨습니까? 평양 과기대의 사례를 네. 보면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번 평양 과기대의 그 총장님이 오셔서 저희 모임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좋은 교사에서 그 평양 과기대의 모델을 통해서 배출해낸 그 평양의 엘리트들이 어떻게 보면 북한의 경제 재건과 그리고 북한의 어떤 개혁 개방을 이끌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그 인재들로 성장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겉으로 기독교, 겉으로 이제 남한 민주주의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지만, 그렇죠. 그들에게 이 교수님들, 이 교육이 어떻게 보면 이제 남한 그리고 먼 배경으로는 기독교적인 배경이 있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경제적인 지원이나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생각 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넓은 세계와 만나게 하는 이런 기회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이 바로 이제 그런 교류와 협력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고 북한은 이제 체제 유지에 굉장히 이제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보니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남한의 교육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수용하기는 어렵겠지만 한정된 개성공단
또 한정된 개성 평화학교 안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이것이 북한 경제 또 북한 사회에 긍정적이다라는 신호를 줄 수만 있다면 좀 더 확장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세상에 없는 요리를 상상하게 되셨군요. 그러니까 말씀 중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하셨지만 교육이라는 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 나라 국민들의 사상을 지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경제나 뭐 종교나 요런 쪽은 뭐 도로를 깐다거나 요런 거는 좀 개방이 좀 될 수도 있겠지만 교육이야말로 가장 좀 보수적인 가장 좀 늦게 개방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굉장히 우려하고 또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인데요. 그렇죠. 저는 이제 평양과기대의 사례를 굉장히 유심히 그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거기서는 이제 물론 이제 국적이 미국 국적을 가지신 주로 한국계 이제 미국인 교수님들이 북한에 가서 이제 교육을 하시게 되는데요. 외국 교수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굉장히 그 새로운 교육 내용과 또 북한에서 접해보지 못한 교육 방식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교육적 효과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영어 수업, 수학 수업, 과학 수업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수준 높은 교육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그런 수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북한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방적인 교육 방식에 비해서는 다소 좀 이질적이지만 새로운 북한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좀 필요한 교육 방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점을 북한 정부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만큼은 또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특히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개성공단에 여러 이제 필요한 그 산업 인력들이 있겠죠. 이 필요한 산업 인력들을 안정적으로 기르기 위한 교육기관이 꼭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북한에서의 교육 방식은 저희 어릴 때 교육받았던 그 주입식 교육 하던 그 정도라고 좀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탈북한 분들 또 탈북 교사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보면 북한의 교육 방식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교육에 비해서는 다소 좀 일방적이고 그리고 좀 암기를 많이 활용하는 그런 이제 교육 방식이라고 하죠. 하지만 북한 교육 방식에서도 강점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1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쭉 그렇게 책임 지도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선생님을 부모님처럼 이제 아이들이 그 권위를 존중하고 따른다라는 점이 있고 또 선생님의 그 교육 방식을 아이들이 온전히 흡수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을 충분히 내가 완전 학습해서 주관식으로 서술할 수 있어야 좋은 점수를 받는다고 객관식이 아니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떤 북한의 교육 방식이 우리에 비해서 많이 낙후되었다라고 볼 건 아니지만 자기 주도적이고 창의적이고 또 어떤 개념을 활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남북한 교육에 뭐 장단점이 있네요. 서로 뭐 윈윈할 수 있는 부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잘 된다는 전제 하에.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뭡니까? 북한에서 그 연락소 폭파시켜 버리죠. 그 다음에 이번에 뭡니까? 북한도 무슨 총회 같은 게 있더만요. 거기서 우리 무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하고 막 지금 난리인데. 근데 이거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닙니까? 이 요리 이거 우리 맛볼 수는 있는 요리인 겁니까? 그렇죠. 참 정치적인 상황만 본다면 조마조마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 간의 또 긍정적인 면도 조금씩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장관을 교체하면서 남북미의 그 협상을 주도했던 그런 이제 새로운 장관을 임명했죠. 더불어서 미국에서도 새로운 바이든 정부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뭔가 남북미의 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시점이 다가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문재인 정부 말기에 그래도 개성공단 또 금강산 관광 정도를 다시 한번 접촉하면서 시도해 보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개성공단이 만약에 열리게 되면 그때 같이 좀 평화학교도 뭔가 좀 이렇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개성공단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계속 유지가 되었었던 맞습니다. 굉장히 네. 역사적으로 다시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진보된 그런 작품이었는데요. 네. 박근혜 정부 때 정말 어처구니 없는 국정농단 사건에 의해서 그쵸. 중단되어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되었죠. 이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개성공단이 재개되었을 때 경제적인 면, 산업적인 부분뿐 아니라 다시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교육적 협력까지 발전을 시킬 수 있다면 지금까지 발전된 것 그 위에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 진짜 좀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런 평화학교 열리면 그 개성에 가가지고 그 교편 잡으실 생각 있으십니까? 저는 뭐 개성학교에 그 수의라도 와. 경비라도 꼭 해보고 싶은 마음인데요. 와. 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면 네. 꼭 가보고 싶습니다. 뭉클하네요. 말씀만 들어도. 선생님, 아니 셰프님, 네. 이 꿈에서나 볼 것만 같은 이 요리를 지금 현존하는 실제 요리에 비유한다면 좀 어떤 요리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네, 좀 많이 낯선 책이다 보니 낯선 요리에 한번 비유를 해볼까 합니다. 네. 개성 무찜이라는 요리가 개성 있습니다. 무찜이요? 네. 네.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개성 무찜. 이 개성 무찜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정말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요. 소고기, 돼지고기, 오호. 닭고기, 오. 무가 들어갑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네. 네. 자주 먹는 요리는 아니라고 합니다. 아. 명절에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하는 개성 지역의 향토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같은 경우 육류를 섭취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갑자기 먹었을 때 좀 탈이 날 수 있죠. 그쵸. 근데 무가 들어가서 그 소화를 이제 도우면서 단백질을 잘 몸으로 소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책이 무처럼 남북 간의 관계를 잘 흡수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보기를 소망합니다. 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무. 남한, 북한, 미국. 그게 이 무 통해가지고 이렇게 싹 같이. 네. 너무 좋네요. 이제 너무 먹어보고 싶은데. 이거 먹어볼 방법 없습니까? 한국에서, 남한에서 먹어볼 방법 없습니까? 탈북하신 분들이 레시피를 인터넷에 많이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래요? 또 요리한 그런 사례라든지 네. 그런 유튜브 영상도 제가 이미 알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집에서 그 레시피에 따라서 네네네. 한번 요리를 해보실 수 있죠.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책을 홍보해야 되는데. 진짜 요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말 사실은 저도 그렇고,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생각했던 통일, 북한, 그냥 싹 다 잊어버렸어요. 네. 그런데 우리 다시금 우리 선생님들께, 또 혹시나 유튜브를 타고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을 우리 북한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우리 좀 그분들께 끝으로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작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선생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편 새로운 시도를 해보시고 그 새로운 시도가 조금은 투박하고 때에 따라서는 뭐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그런 새로운 시도를 올해 더 확장시키고 더 발전시키리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통일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상황이 언제든 닥칠 수가 있고 그 새로운 상황이 닥쳤을 때 조금은 투박하고 조금은 좀 어렵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넓혀보는 일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새로운 시도에 응원하고 선생님들의 올 한 해
그 도전에 큰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숭이여고의 김진우 선생님과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에 따른 남북교육협력 방안에 대해서 정말 개성의 평화학교 설립하는 프로젝트! 야, 이 계획이 담긴 이 정말 꿈만 같은 요리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책에 관심 있으신 분은 설명란을 누르시면 구입하실 수 있는 링크를 함께 첨부했습니다. 꼭 구입하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함께 그 멋진 꿈을 꿔봤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이 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선생님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